Okay, today is Wednesday demonstration for the victims of Japanese wartime sexual crimes and slavery system. And today is maybe 1617th, and I prepared something special. If you see that, you'll be startled. Capitalize. I ordered this. Look at those psychos. There's another psychos. The anti-government prepare this catchphrase. That means if you are Koreans, you support this Wednesday demonstration. And this.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617차 정기 수요 시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17차 정기 수요 시위의 사회를 맡은 저는 인천 서울초등학교 6학년 3반 원승범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생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2018년 세운 작은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데 그 소녀상을 보면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본의 전쟁 범죄의 피해와 일제 강점기 우리 역사의 아픔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초등학교는 2018년 평화의 소녀상을 학교에 조립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여기 수요 집회에 참여해 왔습니다. 수학여행의 첫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요 집회로 참여하게 시작되었고 작년에는 1574차 수요 집회를 주관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수학여행의 첫 시간을 이렇게 1617차 수요 시기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작년
이해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1617차 정기 수요 시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의기업연대 이하영 이사장님께서 수요 시기 주간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기업연대 이하영입니다. 우리 인천 서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수요시 주간보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61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 주간보고.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정권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격적 사실은 일본 정부를 불편하게 할지도 모를 분야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의 예산은 대폭 늘렸다는 점입니다.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에 편성된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관련 예산 내년도 예산은 무려 67.2% 가까이 깎였습니다. 이 중 관련 사료 수집 편찬 예산은 겨우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도 각각 73.6%, 25%가량 축소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된 한일회담 자료 정리 및 국제 비교 연구, 독도 홍보 학술 사업 등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입장을 역사적,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외국을 상대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약 27억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반면 제3자 변제에 반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법적 대응 관련 비용에는 4억 2천만 원 정도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오랜 투쟁 끝에 어렵게 쟁취한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우리 피해자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겁니다. 사죄도 배상도 외면하는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탕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정당화하고 안정성을 홍보하는데 기존 예산의 5배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이 정부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등 한반도 불법 강점기에 저질렀던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행위를 여전히 부인하고 역사 왜곡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후한무치한 일본 정부에게 대응해야 될 우리 정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통해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일본의 저강도 핵 테러 행위에 맞서야 할 우리 정부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며 역사 정의와 주권을 지켜야 할 정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껍데기 정부만 남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자 마지막 단어 3번 따라하는 거 아시죠? 네, 그때 여러분이 만들고 온 그 아름다운 피켓을 함께 흔들면서 구호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켓을 한번 드시고요. 하나, 윤석열 정부는 헌정질서와 국민주권 흔드는 굴욕 계산 당장
당장 실시하라! 실시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역사정의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앞장서라! 마지막입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역사 부정, 역사 왜곡 당장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네, 2023년 10월 11일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위해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함께 하겠다는 뜻인 연대발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연대발언은 인천 서흥초등학교 6학년 진재호, 강소율, 최아름 학생이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를 사죄하고 배상하라 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인천성 초등학교 6학년 진재호. 먼저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가 전쟁에서 패망하고 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일본은 아직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과 배상은커녕 자기들이 오히려 그런 적이 없다며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일본 정부가 과거에 저지른 전쟁 범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발뺌 모르쇠, 오히려 적방하장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계속 고통받고 계신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과 수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들의 마음은 대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으며 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나서서 일본의 파렴치한 전쟁 범죄에 대하여 알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이 수요 집회가 벌써 30년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켜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의로운 인권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로써 1617주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으며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 반성을 할까요?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범죄 행위를 겪고 몸과 마음을 다친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렇게 살아 또렷이 증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과 발뺌을 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상처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그 사죄가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길래 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라나는 일본의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배우며 성장하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일본군의 전쟁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태도와 거짓말도 큰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지금 이 수요 집회를 하고 있는 동원에도 일어나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부 사람들은 평생을 상처와 고통 속에서 괴롭게 살아오신 할머니들에게 매출분이 돈 벌러 갔다느니 등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말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된 말로 거짓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인간의 이하의 행동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인간에게는 인간이기에 가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성을 짓밟고 인권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는 어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나 일본군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피해와 상처를 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감싸 안지는 못할 망정 왜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행동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행동은 이제 제발 멈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학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바라보며 조금 마음이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평생을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살아오셨지만 숨지 않고 용기를 내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며 싸우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날까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마침내 수요 집회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도 마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인천성 초등학교 6학년 김태훈, 정혜민, 이소린, 미소입니다. 학교에서 올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담담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니 정말 많이 떨립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우리가 배운 가슴 아픈 역사, 그렇지만 또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2년 전인 2011년 12월 14일에 최초의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높이 130cm,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짧은 단발머리와 손을 움켜쥔 소녀가 의자에 앉은 채 일본 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한 작품이자 상징물입니다. 특히 단발머리 소녀 옆에는 작은 의자가 놓여져 있어 소녀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를 되새기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집회가 왜 30년이 넘도록 진행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공감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집회를 하고 있는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저 곳이 평화의 소녀상 자리이고 일본의 전쟁 범죄와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평화와 인권의 상징 수요집회도 몇 년 저 자리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곳이 아닌 지금 이곳에서 수요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앞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명예훼손을 일삼는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인천성 초등학교에도 작은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입학하던 해인 2018년 1월에 우리 선배들이 세운 것인데요. 사실 어릴 때는 그 평화의 소녀상을 보면서도 정확히는 무엇인지는 모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6학년이 되어 수업 시간에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일본이 벌인 전쟁과 범죄적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끔찍한 것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찾아본 몇 가지 유튜브 영상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우리 할머니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범죄 행위, 성폭력, 차마 그 이야기를 마저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곳에 취업하여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속여서 끌고 가고 아니면 강제로 끌고 가서 우리와 비슷한 나이에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멀쩡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용기를 내어 30년 전부터 시작한 수요 시위는 우리 마음을 않고 작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작년에 이 자리에 함께하였던 우리 선배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 수요 집회에 참가한 우리 선배들이 정말 놀랐던 것은 사과와 배상에는 단 1도 관심 없는 일본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부정적인 모욕을 주고 명예훼손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회 교과서와 수업 시간, 자료 등에서
미치고 억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수요시위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수요시위를 통해 할머니들의 상처를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여 우리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평화를 열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피해자 할머니들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수요시위에 찾아와 반대 시위를 하거나 큰 소리를 내며 행패를 부리고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을 하면서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아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안쓰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땅에서 태어나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말씀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요시위는 이제 30년이 지나 1600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이 수요시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는 일본 정부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아픔 속에서 살아왔지만 용기를 내어서 일본의 전쟁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면해주신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진실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진지하게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십시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래 세대도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위해서라도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 기억하고 이 사실을 알리며 맞서 함께할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 명예훼손을 당장 멈춰주십시오. 일본이 사과하지 않고 모른 척 발뺌하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생일대의 용기를 내어 자신의 저와 고통을 드러내고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우리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제발 멈춰주십시오. 일본 대사관을 바라보며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 준엄하게 사죄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서도 당장 떠나 평화를 바라는 할머니들과 우리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주신 용기에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할머니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이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이 있는 그날을 위해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날까지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숙명여대 지구회원 손가현입니다. 작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에 평화나비가 매년 주최하는 페스티벌의 서포터즈로 수요시위에 처음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역사 부정 세력들의 비난과 힐난에 움츠러들고 답답한 마음에 두렵기도 했는데 이제는 꽤나 묻어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비난은 정의롭지 않고 진실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고 진실된 역사를 함께 외치는 우리가 있기에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잔인함을 이기고 끝까지 목소리를 내어주신 할머님들의 용기와 강인함이 참 대단하고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 할머님과 우리 모두가 만들어온 정의로운 역사와 행보를 지우려 하고 왜곡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정식 교수의 망언부터 신원식 장관의 망언까지 누구보다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참된 역사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위치에서 명백히 피해 사실이 존재하는 전쟁 범죄를 앞장서서 옹호하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 나라의 국방을 맡는다니 믿을 수 없고 앞으로 또 어떤 망언을 할지 생각하면 참 암담합니다. 그들에게 역사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은 역사를 더 나은 미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억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양극화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배워야 할 미래 세대가 그 역사를 기억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왜곡된 사실로 프레임을 씌우고 올바른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합니다. 누구를 위한 행동과 발언입니까? 대체 무엇을 위한 역사 왜곡입니까? 역사 왜곡을 행하는 그들이 왜 당당한지 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그들이 당당하도록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지우려 해도 우리는 단단하게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릇된 외침보다 우리가 더 크게, 더 강하게 정의와 평화를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치지 않을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에 하나된 목소리는 강인하고 울림이 있습니다. 세상에 연대의 힘을 보여주고 함께한다는 즐거움과 강인함을 나눌 수 있기에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처음 해보는 모든 일이 저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저를 만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정과 의지가 생기고 희망과 활력이 부풉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만들어온 역사와 정의를 마음에 되새기며 앞으로 더욱 힘찬 발걸음 내딛겠다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가연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서흥초등학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흥초등학교 6학년 배정민, 안수빈, 안혜림 학생이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해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그런 행동만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의 여러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강제징용, 강제동원에 대해 왜 우리 정부가 대신 보상을 하나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여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우리 수산어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실을 뻔히 보면서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방관을 하나요? 뉴스를 보면서도 저는 그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하여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저지른 강제징용, 강제동원에 대해 가해자인 일본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인데 왜 우리 정부가 일본 대신에 배상을 해야 합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은 일본의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주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거짓말과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한국 정부의 약속을 지켜보겠다라는 오만한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니 아예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더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라면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따질 것을 철저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런 행동 대신에 일본 대신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만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 관계는 일본이 자신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바다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관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하였으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서 100%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도 없고 실제 우리가 확인해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무려 30년 동안 계속해서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있게 되는 우리 바다의 오염, 환경 파괴,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는 정말 어쩌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일본은 우리의 바로 이웃 나라이기에 우리가 받게 되는 피해는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오염수 피해를 괴담이라고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 두렵고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당연히 마트나 가게에서 수산물을 살 때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를 철저히 하면 된다지만 모든 것을 검사할 수도 없고 그 비용은 또 시민들의 세금일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환경의 문제이면서 우리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본이 우리와 전 세계를 상대로 저지르는 21세기의 해양 범죄이며 환경 범죄입니다. 우리나라가 피해가 입을 것이 명확하다면 우리 정부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으며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렇게 방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 친구가 이야기한 대로 이웃나라 일본과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잘못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우리 피해자분들을 걱정하고 보살피며 시민들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생의 아픔을 참고 견뎌오신 할머니들, 일본의 전쟁 범죄를 세상에 알려주신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는 그날까지 꼭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친구들과 시민들의 말씀을 꼭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마음으로 친구 모아 함께 가자 우리 길을 친구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늘 파산이라면 어기어차 건너주고 사나운 바로 바다라면 어기어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어두운 길에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하면 쉬었다 가자. 아픈 날이 서로 기대면 함께 가자.
건너주자. 해 떨어져도 길에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하면 쉬었다 가자. 아픈 날이 서로 기대면 함께하자. 우리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다섯,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을 혐오 발언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라. 다음은 제 1617차 일본군 성노예. 저희들은 인천성 초등학교 6학년 이지연, 송가은, 김지우, 유래, 김호영입니다. 제 161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성명서. 수요 시위는 1992년 1월 8일에 시작되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지키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올해에는 그 횟수가 1600차를 넘어 벌써 3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12년간 일본 대사관을 지그시 바라보며 준엄하지만 온화한 얼굴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평화와 인권의 상징, 수요 시위를 의미하는 존재이며 또 우리의 청산되지 못한 일제강점기의 비극을 말해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직 일본 정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였지만 이 수요 시위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이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언젠가 일본의 사과와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절망과 어려움을 맞닥뜨렸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에 일어나 가슴 아픈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일부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평화의 상징 수요 시위에 대한 욕설과 조롱, 모욕과 명예에서는 우리가 열망하는 평화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요 시위 장소이던 일본 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이 아닌 이곳에서 수요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현실, 주변에 붙어있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발과 상소리로 가득한 플래카드와 욕설 등이 우리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우리의 올바른 역사와 진실을 배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학생들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이 땅 위에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 할머니들과 수요 시위에 함께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인 강제징용,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대신 배상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법적으로 정당한 배상을 원하지 이런 방식의 돈을 원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여 우리와 전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환경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일본의 행위를 모른 척하여 방관하고 안전하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다가 오염될까, 우리가 좋아하는 수산물을 못 먹을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정부라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후대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진심으로 용기를 내어 전쟁 반대와 성폭력 반대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할머니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덜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5월에 또 한 분의 피해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은 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단재 신재호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학생들은 인권과 평화의 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 또 하루빨리 평화를 찾아오기 위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이 수요 시위를 응원하고 지키겠다는 다짐과 노력을 약속하면서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마지막 4글자를 3번씩 따라해주세요. 하나,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전쟁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행동을 중단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을 혐오 발언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라. 2023년 10월 11일 161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의 참가자 및 인천성 초등학교 학생들 감사합니다.